어렵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륜. 네, 일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지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 직권남용 아니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전화를 그냥 끊었어야 했다, 죄송하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통대 탄핵.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을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보다는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검사 중에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되기 전에 조국 장관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총리도 반대하고 물음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어제 야당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낙연 총리는 저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묘한 대답이죠. 과연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의 임명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관측이 돌고 있는데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호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픈호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오픈호 순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으로 SNS 열심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국 장관,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조국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파일 사진을 바꿨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지금 보시죠? 어젯밤 한 11시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청와대를 떠나기 전 7월 25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함께 상춘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대문 사진으로 걸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어젯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을 바꿨을까요? 검사와의 전화 통화한 것을 놓고서 조국 장관이 오늘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네. 대검에서도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인륜의 문제입니다라고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태훈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원일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 장관이 어제 전화 통화한 것을 놓고서 대정부 질문 때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 듯하면서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었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오늘 아침에 밤새 정리된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익 충돌 부분으로 이거는 탄핵감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장관으로서의 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인륜의 문제이니 법적 책임은 없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 항변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보면은 이용주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대한정치연대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죠. 이용주 의원이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죄송하다, 제가 전화를 끊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이것은 인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피의자에 대해서 가족 차원의 인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검찰한테요? 본인도 검찰청법 8조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인에 대한 포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면 압수수색을 나온 그 팀장, 부부장 검사한테 조속히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 위법한 사실이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걸 위법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만약에 그 조국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인이 전화를 바꿔줬다 하더라도 수사 담당 검사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냥 차라리 압수수색 잘 해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끊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여기에서 신속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검찰이 주장하는 바처럼 사용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받아들일 때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데 의견은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게 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좀 맥락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내의 건강을 걱정해서 신속하게라고 하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빨리 해라, 그냥 대충 해라 이런 뜻인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압수수색을 하시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말고 좀 아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맥락의 어떤 말들이었다면 그걸 과연 압력을 넣었다고 이렇게 단정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검찰청법 8조를 놓고서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이 내용을 놓고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었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장관님. 여당이 검찰 욕하고 있어요.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또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인사청문회 때도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한 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요즘 빨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가 찔러준 거냐 누가 알려준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거는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부인이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그 가족이 먼저 얘기했을 리는 만무하니 그 얘기를 도대체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알고 했겠느냐. 결국 전화를 받은 검찰과 검찰 내부에서 이 내용을 야당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여당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여당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빨대가 누구냐. 이 정도 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내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 거기에는 이제 인사권까지 포함되는 사람이 그 장관이 자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문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청법 8조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법 123조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의 죄를 정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검사는 사실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론 보도 어제 대정부 질문 나올 때까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유도신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 측에 제보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공익제보가 되는 겁니다. 공익신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네. 공익신고 대상 여러 가지 이게 무슨 감사원 등등이 나와 있는데 공익신고 대상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신고 대상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은 본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압력으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신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검사든지 간에 이렇게 명백하게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청법,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대상인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하는 것이 왜 무죄가 되냔 말이에요. 법률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대상 기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통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제보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내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그거는 따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쿵짝은 굉장히 잘 맞아 보인다.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광덕 의원이 예를 들어서 유도신문을 하기 위해서 혹시 수사 중인 검사한테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지금 주광덕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도신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압수수색하는 검사팀장에게라고 딱 특정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 나간 검사가 8명인가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팀장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사전에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라고 하는 100번 거기까지는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검찰의 대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그 법무부가 해명하고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검찰이 해명한 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곧바로 나서서 기자들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다. 근데 공익신고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관에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곧바로 확인해주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렇게까지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하듯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익신고나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바깥으로 흘러간 적이 많은데 이렇게 검찰이 곧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또 추가 알림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또 알립니다. 그 추가 알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담당 검사가 생각했다는 것까지 코멘트를 달아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장소에서 119에 실려갈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아니 조국 장관이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고 법무부가 그렇게 해명을 했죠? 119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압수수색 가지고 그렇게 실려갈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는 식의 어떤 약간 조롱 섞인 투로도 3차장 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반응들을 보면요. 마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검찰이 다 예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사전에 이런 얘기를 야당 의원한테 흘려주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걸 질문하도록 만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만약에 통화 사실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반박하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걸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이렇게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많이 거론되는 거. 예, 조금 말씀 줄여주세요. 김재련 전 고검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그리고 칼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런 그 검찰 내부에 10개라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것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드린 질문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검찰 누군가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행동이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줬다라는 행동이 과연 공익제보냐 내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도 생각이 같으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익제보성으로 볼 수 있다. 아니 그거 자체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설사 잠깐만 제가 이건 논점을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하기 예.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그 앞부분 주광덕 의원에게 누군가 이걸 알려줬다면 그 행동은 내통입니까 공익제보입니까? 정태훈 전 의원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짜고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통에 가깝다고 저는 내통에 생각한다는 가깝다고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거는 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뭔가 이런 서로가 짜고 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쓰셨기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검찰의 태도를 보면 공익제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게 제 말씀의 요지.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의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당시 여당 의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법사위 회의나 이런 데서도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또 그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시절에 박지원 의원이 야당 시절에 박지원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를 갖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찾아봤던 것은 2013년 6월쯤인가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은 검찰 내부 사람이 알려준 것 아니면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수사 관련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수사 관련 사안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검찰이 언론에다가 흘려주거나 외부 야당한테 흘려주는 의심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관에 대해서 직접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곧바로 반박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보인 태도를
보인 적이 과거에 있었느냐는 걸 제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상 아, 처음 이거 좀 아닙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한 가지씩 정리를 하시죠. 일단 조국 장관은 저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적절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청법과 소위 형법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서로 기광덕 의원이 유도신문이 아니어도 제보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공익제보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거의 민주당이나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유시민 장관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까 봐 PC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오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빨대가 있느니 내통을 했느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하는 것도 앞에 뒤에 정황을 보면 이거는 내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통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추가적으로 사실 근거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장관이 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나간 사람한테 전화를 해? 그것도 신속히 하라고? 이런 장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일선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부글부글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인사권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피의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속하게 하라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검찰 수장이라고 얘기해도 내 조직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사 제대로 하라고. 우리 그런 외압에 대해서 막아주겠다고. 그래도 검찰청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예.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국 장관이 전화를 먼저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나온 상황에서 너무 놀라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조국 장관한테 먼저 전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꿔주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보니까 수사를 그 압수수색을 나왔던 팀장 검사더라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니죠. 그겁니다. 전화를 받아서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바꿔줘서 장관입니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수사팀장이에요. 그 검사예요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 바로 전화 끊어야 한다. 압수수색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끊었어야 한다. 그 행위는 부적절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조국 장관이 말했다고 하는 신속하기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유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뒤로 사실 이거는 정치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전 왜 이거를 이렇게 물타기 하듯이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검찰 행태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검찰에 이거 흘려주고 그다음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굳이 이렇게 우겨할 필요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오히려 우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통을 했고 다 짜고 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우기는 제가 거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광덕 의원이 얘기할 때 검사팀장이라고 어떻게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익 제보면 그 전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난데없이 우리 수사팀장이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바꿔주는데 관등성명을 얘기하더라. 예?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검사가 됐던 수사관이 됐던 도대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데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익제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쨌든 그 팩트 자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팀장이 전화 통화했다는 팩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공익제보라고 얘기한 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거고요. 잠시만요.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는 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별다른 공적인 반응은 안 나왔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통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 팩트 자체가 있는데 이 팩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팩트가 나오게 된
전후 사정에 집중하고 있다.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김성환 평론가도 전화 통화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검찰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내통의 의심 이런 건 충분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통화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야인 시절에 교수 시절에 무수히 트위터나 SNS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법무장관으로서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원일 의원 어떤 내용들의 글들이 있습니까? 워낙 많아요. 6년 전 거, 3년 전 거. 먼저 6년 전 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났습니다. 당시 서울청 경찰청장은 김용판, 수사를 하던 사람은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 서울청장이 수사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교수 구속해야 된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기소가 됐고 무죄 판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 받았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그 김용판 청장은 무죄 판결 받았죠.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예. 그 권은희 수사과장은 그 당시에 압박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은 수사 담당자가 압박을 느꼈고 서울청장이 전화를 한 거는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해서 기소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질과 핵심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저 달이 보름달이냐 초생달이냐의 논란이 지금 하나 있는 것이고 이 손가락의 매니큐어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두 가지 사안이 좀 있는데 조국 장관은 6년 전, 3년 전 계속 이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3년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병우가 해경에다 전화를 합니다. 조국 교수 이렇게 썼습니다. 딱 걸렸다. 직권남용 유죄다. 실제로 우병우는 직권남용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갔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 또 조적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과거에 또 조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당사자로 고초를 치렀던 김용판 청장도 오늘 또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전화한 거는 이거는 인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살겨진 소머리가 웃을 만한 조로남불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조로남불이라는 본질 하나와 무조건 권력남용으로 엮어서 모두 다 전화통화한 것까지 샅샅이 뒤져서 나를 기소를 했다가 결국 무죄로 끝나게 했던 검찰의 수사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로남불이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은 오늘이 됐을 것 같은데 김용판 전 청장의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꼭 옹호한 것도 아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용판 청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나 보면은 그 전화를 건 행동은 대단히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본인들이 전화를 했다는 것하고 지금 조국 장관의 경우는 부인이 먼저 얘기해서 난 힘들다, 놀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꿔줬다. 뭐 이런 약간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우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권력 핵심부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해경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 전화 같은 경우는 김용판 청장은 그 당시 서울청장이어서요.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의 통화는 더 심각한 이유가 조국 장관이 바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사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 사실 검찰 수사를 받아보시는 분이 시청자분들 중엔 적으실 거고 또 검찰의 수사라는 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고 강도가 되는지 아시는 분도 그래서 상당히 적으실 겁니다. 이 압수수색 받을 때는 그 대상자들이 항상 지켜봐야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조국 장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런 글들도 제가 보긴 봤어요. 네, 전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 압수수색 지금 두 사례는요. 그 김용판 전 청장의 경우에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했던 것도 역시 압수수색하지 말라라는
있다라고 한 겁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다 보고가 된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시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압력으로.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요. 신속히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신속히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신속히라는 게 3시간 만에 끝나면 신속히고 지금 11시간까지 했잖아요. 11시간까지 하면 신속히가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압력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조국 장관이 어떤 가족 수사받고 이러는 상황을 다 빼고서라도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예. 근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아내가 힘드니 신속히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을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압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그 검사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1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KT 그 취업 비리 관련해 가지고 장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남부지검장에서 직무에 배제가 됐습니다. 먼저 사표를 냈는데 문무일총장이 반려했죠. 예, 그래서 차장 검사가 지금 그 당시에 대리를 했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미 권익위원회에서조차도 조국 장관은 이게 직무 연관성이 충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전화를 해다니요. 그걸 신속히라는 것들을 논리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토론을 두 분께서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SNS나 인터넷에는 실시간 검색어 중에 하나가 또 상위 순위에 오르는 검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검색어인가요? 검찰 자한당 내통. 이제 참 이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가 계속 길어지면서 계기마다 관련한 표현들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데 저것도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원일이요? 연결돼 있습니다. 예. 내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는데 저 실시간 검색어를 끌어올리고는 조국 지키기 열렬 지지층들은 3,000명 정도 모여서 검찰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는 현 윤석열 검찰을 성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SNS에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이 간다는 이야기까지 했던데요. 10만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주최 측에서는 지금 최소한 3,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고 있고 예. 뭐 반대하는 집회 또 뭐 한 2,000명 정도 예고돼 있어서 서초동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서초동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 집회는 광화문에서 했는데요. 광화문에서 서초동으로 6번 출구 앞으로 지금 그 예. 충돌 위기까지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권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내통이란 단어를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방금 전에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요구한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성찰하게 바란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만 좀 맥을 좀 달리하네요. 이낙연 총리만 장관의 그런 처신과 행동이 부적절하다, 아쉽다 이런 표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만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내통한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의 의석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결국 국민의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임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임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탄핵 소추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법에 명시가 돼 있죠.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 소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3분의 1 이상이 발의. 그러면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결은 국회 제적 과반수가 필요한데 이건 한번 볼까요? 의석 분포를.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찬성이 140석 정도 되고 반대가 138석. 국회 제적이 297석입니다. 그러면 절반, 과반이 149.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소한 9표를 더 얻어야 하는데 무소속 18석 가운데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이제 찬성에 확실한 사람은 4사람으로 보기 무소속에 예, 뭐 서청원 이원주 의원은 144석 정도로 보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석인데 사실은 이 탄핵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 대한연대라든지 평화당이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제안을 드리는 게 탄핵 이전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저는 정의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임 건의는. 그렇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또 탄핵 소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본회의에서 만약에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해서 조사를 해보자. 나가면 또 법사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의결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법사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특히 이거는 장관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예, 또 탄핵 소추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합의가 안 되는데도 정회를 선포하고 긴급의원총회 열어서 저 이야기를 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이주영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발끈하기도 했는데 탄핵 소추 이야기는 꺼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게 또 역풍 우려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저께 대정부질문 때 보였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을 너무 몰아세웠을 경우에 너무 심하다. 지금 검찰 수사도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풍을 우려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찬성과 반대 의석수 지금 이렇게 숫자 나왔지만 찬성이 과대평가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바른정당계 의원으로 나뉘고 호남계 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또 호남계 의원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찬성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 내부는 복잡하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탄핵 소추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끝으로 자꾸 밀어붙이면요. 그러니까 좀 밀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확 밀어붙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진보 진영에 결집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나 여망이 같이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전국에서 주도권을 정말 잡아나가고 여당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좀 내부에서 분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치 전략적으로는 맞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이렇게까지 진영으로 더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저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태근 전 의원 뭐 반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식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적 이익으로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영적 대립을 가져오게 만든 것은 저는 청와대와 여권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어제 대정부 질문, 뭐 국회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데뷔 전이죠. 국회에 처음으로 나섰고요.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꼬이고 다시 또 여야가 합의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문제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 민정수석 심지어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국 장관이 앉아있다가 문희상 의장이 비로소 장관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제의 이모저모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신임 국무위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박성도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법무부 관계자이신가요? 근데 원래 저거에는 법무부 장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된 대상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서로 이런 피의자를 왜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우선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지는 좀 정확하게 적어도 법률 용어로 하면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독한 신고식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될 법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 때마다 화제가 되곤 했죠. 어제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떠한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조국 법무장관 관련한 질문이 이낙연 총리에게도 많이 갔는데 이낙연 총리는 혹시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부적격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 여론이 훨씬 높은 건 뭐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 내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
하시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답변 대단히 정제되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답변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이낙연 총리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원희룡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또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기사 쓸 때 참고도 하고 그러는데. 문맥과 대답의 뉘앙스만 놓고 보면은 이낙연 총리의 이 언어 습관상으로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죠. 나는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라는 말에 대한 간접적 의사표시로 보는 거고, 부적격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부적격했다라고 시종일관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말인 거고, 마지막까지 확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 드릴 수 없다 말하는 그건 그 간접 긍정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 이 부분은 뭐 해석의 영역입니다만은 뭐 취재한 기자들의 취재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밝힐 사안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이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요 말에 지금 원희룡 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소위 이제 총리와 비서실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 얘기가 지난 목요일부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낙연 총리 얘기는 반대했는데 내가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기고 이미 여권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면 총리와 비서실장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오히려 당에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여의도 뉴스로 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오고 금요일과 주말에 거쳐서 고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 적격이라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건 분명한 팩트예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최청권자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런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도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도 혹시 비슷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저는 문맥상으로 받아들일 때 일단 국민 여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 우려를 전달했다. 제일 순화된 표현이 아마 그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대 의견으로 개인 의견을 냈느냐, 아니면 우려의 여론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이는 순간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워낙 높았고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금 여러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들 벌이는, 특히 이제 교수들 서명운동 벌였을 때 입장 밝히기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린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물론 잃었을 수도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을 딛고 가십시오라고 지금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검찰개혁으로 갈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문 대통령도 검찰권 행사의 문제를 언급했던 것처럼 검찰이 그냥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의 형태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느냐, 아니면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지금 모니터링식 수사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또 이번에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흘리면서 조국 스스로가 낙마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출구를 뚫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든다는 거죠. 예. 저는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런 면에서 검찰한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공식적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해석의 영역 또 현장 취재 기자들의 취재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낙연 총리와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꼭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때도 이낙연 총리가 또 답변을 피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에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왔는데 이 두 분은 출석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좀 미안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거의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가 조국 장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 특히 검사와의 통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돌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었으면은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기본적으로 어제 저런 일관된 입장을 계속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예. 흔히들 하는 얘기로 조국 장관 감싸줄만도 하고 옹호해 줄만도 하고 속된 표현으로 쉴드를 쳐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달리 이낙연 총리는 매우 절제된 표현이지만 조국 장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감추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변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한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공정성에 회의감이 든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듣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 태도 봐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성환 평론가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각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총리란 말이죠. 그런 총리가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그런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화두, 우리 사회의 계급이나 세습에 대한 화두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송구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또 기자간담회 과정에서도 벌써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언행일치가 안 됐던 점,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했고 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좀 바뀌겠다고 얘기하면서 웅동학원도 사회에 기부하겠다. 자신이 투자했던 투자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저는 참 우리 사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난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는 일종의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관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검찰이 이번에 좀 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에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저는 오늘 대통령이 그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제 조국 장관의 프로필 사진 변경과 관련이 없기를 바라요. 어떤 부분에서요? 어제 프로필 아까 처음으로 시작할 때 보면 프로필 사진에 자기가 청와대를 떠나올 때 사진을 걸어놨어요. 뭔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쯤에
고민정 대변인이 원래 예정이 없었던 일인데요.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두 가지죠. 검찰개혁과 인권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는 엄정하게 해라. 그러나 절제된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뭐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째 자택 압수수색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바로 하루 뒤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 청와대 반응이 나오기 전 12시간 전에 조국 장관은 프로필 사진을 청와대 사진으로 배경으로 바꿨다라는 점. 조국 장관의 이러한 이 빼북 정치의 그 의도와 청와대 이런 반응만 놓고 봤을 때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청와대만 보고 간다.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검찰 개혁 이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그런 동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뭐 해석이 하여튼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분위기만큼은 뭐 일치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이낙연 총리가 오늘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일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여성들만 있는 집에서 검찰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제기되니까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검찰에 대한 경고의 의미,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청와대가 최고의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찰에 대해서 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얘기하고 어제 또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으면 장관을 불러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휘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변을 시켜서 지금 마치 검찰권 행사가 절제돼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저거는 위험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성찰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해석하신다 이런 뜻이죠. 뭐 강기정 정무수석 사실은 여러 경로로 한미 정상회담 진행 중이니 검찰 수사 조용하게 해달라는 뜻을 여러 경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논란이 되니까 저로부터 전화 받은 검찰분 손하고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상황의 엄중함을 청와대도 알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무작정 마냥 옹호하기 위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저는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기정 정무수석도 부적절한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3년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할 때 그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옆에 있었잖아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항명을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그 사태하고 지금 비슷하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된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장관을 흔들려고 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개혁, 이것을 통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의 관행,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이제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태규 의원과 조국 장관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의 결론이 조국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어떠한 고비가 되고 계제가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고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는 자신의 결단뿐 아니라 정무적인 부담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장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이 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 개인적 고통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중앙일보에 어제 아침에 났던 사진인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이 아마 화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저 다음 날 수요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또 아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서 함께 저녁을 먹지 못했다. 그때 조국 장관이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왼손에 가방을 들고 왼쪽 어깨에 오른손에 케이크를 들고 중앙일보 조국 장관이 집 앞을 지키던 취재기자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 사진을 소재로 해서 일종의 애니메이션하고 글도 많이 쓰고 말이죠. 그 애니메이션이 많이 돌더라고요. 이 만화로 저 부분을 묘사하고 보셨습니까? 아니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건 사진에다가 그냥 글을 쓴 건데요. 저 부분 말고 이렇게 만화처럼 만들어서 조국 장관을 우리가 지키고 50대 가장의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 집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상당히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저 사진 보면서 보셨죠? 언론 보도. 봤습니다. 예. 저하고 조국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요. 저 케이크에 담겨 있는 그 본인의 마음이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하고는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또래시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죠. 예, 학번은 같고요. 예, 학번은 같고. 예, 김수환 평론가는 저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마 조국 장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이번에 통화 논란도 있었던 거지만 그런 논란이 휩싸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고요.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딸이 생일 때 어디 가서 무슨 파티를 했니 어쩌냐 하면서 SNS 뒤져서 보도하는 언론들의 그 언론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시니까 그걸 이제 받았다. 기사를 받았다. 보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찰도 과하지만 저는 언론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보도를 하지만 앞서
그 심재림 고검장 말씀도 드렸지만 좀 보도하더라도 정도를 보도하고 좀 검찰을 위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면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지적하신 그 기사는 뭐 분명 문제가 있는 기사고요. 그럴 때는 좀 일부 언론이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일부 언론. 언론 전체가 언론이 마치 전체가 다 그 기사를 쓴 것 같은 또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세 분하고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